조영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인데 어디쯤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또 기대감은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기 얘기하기 전에 미국 상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 제외도 발표하면서 약간 화해 제스처인데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로 가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경제, 무역 부분에서 워낙 치열하게 다퉜던 양국이 이제 대화 모드로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그 방중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역 투자 문제에서 서로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실무 그룹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차관급을 단장으로 해서 민간 부분의 대표들까지 참가하게 되는데요. 연 2회 실무 그룹의 대화 채널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2024년 초부터 미국에서 첫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정책을 두고서 갈등 관계가 깊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첨단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 규제, 대중국과 관련된 정책 시행을 앞두고서 정보 교환 협의체를 또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미중 간의 경제, 무역, 기술 부분에서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양국이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위기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동북아에도 긴장감이 해소되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런 분위기는 9월 달에 있을 예정인 인도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경제 얘기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체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잘 안 나오고요. 증시 쪽의 부양책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증시를 이렇게 부양책을 먼저 중국 정부가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정책의 약발이 지수를 보면 별로 먹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정책이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는데요. 대주주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주식 거래 그 수수료도 절반으로 깎아주고요. 또 신용 거래 보증금률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규제도 좀 완화시켜주는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발표 후에 월요일 날 시작되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 5.5%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상승분의 거의 절반을 반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8월 달 들어서 15조 원 넘게 지금 중국 증시를 매도하고 있는데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지배 구조가 좀 불투명하다는 문제, 또 공시 제도가 아주 미흡하다는 문제, 그리고 중국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대형 그 신탁 상품들의 환매 요구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인들조차도 이번에 중국 정부의 조삼모사식 정책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해왔는데 IPO를 통한 자금 조달도 제동을 걸게 됨에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난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자의적인 증시 개입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증시는 일단 금리를 낮추고 이러면 위안화에도 영향이 있고요. 증시 잡는 것들은 그런 것이 영향이 크지 않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대책을 쓰는데, 근데 주가가 이제 하락이 안 멈추는 거죠. 중국 증시가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나 선결 요건이 해결돼야 됩니까? 네,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블룸버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연말까지 위엔화는 현재 1달러에 7.6 위엔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1개월 내에 20% 정도 추가 하락이 있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신성장 엔진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소비를 자극시켜줄 시기적절한 대책들도 현재 실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투명성을 더 강화시켜줘야 되는데요.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6월달 청년 실업률 발표를 하고 나서 7월달부터는 불편한 경제 지표는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선행 지표라고 알려져 있는 토지 사용권 매각 면적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되질 않고 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더 이상 발표가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널리스트에 대한 그 비판 금지령이 떨어졌고요. 언론 통제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위정자와 또 국민들 간의 믿음, 신뢰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많은 그 정책 호재들이 발표되더라도 이를 증시라 그리고 경제 부양 효과는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쓸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인데 증시 부양책처럼 이렇게 제대로 부동산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역자산 효과로 인해서 소비나 투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전주에는 주택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도 전부 팔면은 신규 주택 구입처럼 혜택을 주겠다는 발표도 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그 모기지 대출 상환 중인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1주택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거래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은 여전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기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세제 혜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온 것을 보고 추가적인 매수를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중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각 도시마다 내놓는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도시라든지 녹색 도시와 같은 새로운 도시 건설과 관련돼서 중국인들이 여기에 총 건설된 주택이 23억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인들 인구가 14억 명인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도 9억에서 10억 명이 더 살 수 있을 정도로 공급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심리는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를 못했습니다. 중국 얘기했고요. 미국도 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번 오실 때 또 좀 얘기하도록 하죠. 조영찬의 집중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확인합니다. 코스피 2570, 코스닥 920.